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기다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있죠.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진통 끝에 하원의 문턱을 넘기면서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을 해왔기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지만 관련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국내 관련 업계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사업별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이 법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약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이 현대차랑 우리 배터리 3사는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의 생산 시설을 확대해 왔는데 결국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지게 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의 경우 2033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중국산 부품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담겨 있는 것도 그나마 웃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친환경 쪽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가 당초에는 2032년이었는데 2027년까지 당겨졌고 지급 대상도 2027년까지는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 조항도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 여파도 크겠죠. 한편 해피한 쪽도 있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는 기존의 25%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확대가 됐지만 이 보조금과 관련해선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라 물론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업계 전반을 보면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산업에 대한 영향 잠시 뒤에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시죠.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간 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센 상법은 아직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이 추가적인 입법 예고를 시사한 건데요. 이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도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올해 하반기에는 논의돼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힘을 싣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어제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도 기존의 시장에서 각광받던 기업들은 별다른 힘을 내지 못했었죠. 그런데 자사주 소각 등이 추가 입법에 담긴다면 또 한 번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궁금해집니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게요. 이 큰손이죠. 국민연금의 행보를 담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정에 나선 건데요. 이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카지노, 엔터 쪽의 지분은 대폭 늘린 반면에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매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분을 늘린 종목부터 확인해 보면요. 롯데관광개발, GKL, YG엔터, JYP 등이 포함됐고 2차 전지 기업은 LNF와 에코프로머티의 지분율을 각각 1%포인트 넘게 낮춘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음식료 안에서는 기업마다 좀 갈리고 있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1%포인트 낮춘 반면 삼양식품은 1%포인트 추가로 매입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2차 전지를 두고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답보 상태다. 또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다. 과연
오늘 함께할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은 IM증권 이화진 과장, 엠벤골드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한 주 마무리 두 분은 어떤 키포인트 잡고 계실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또 중소형주도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예, 중소형주. 이미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네. 1년 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조방원 이제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라왔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천드리고 벌써 한 400% 가까이 수익을 드렸는데 약간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요.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 밴드에 좀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70조가 넘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국내 주식시장을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 뭐 지금 그리고 조방원이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차익을 실현을 하고 중소형주 랠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 랠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7월 달에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항상 증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형주 랠리는 계속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위기 보니까 진짜 조방원에서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중요한 장일 듯 보이죠. 저희 이에 대한 얘기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 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네. 오늘 원래는 당초 예상이 돼 있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란 얘기도 있고요. 근데 화요일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일단은 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일단 어제 삼성전자 들어온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한 5조 5천억 아니면 한 6조 5천억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밴드 내에서만 나오게 되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움직임 나왔던 거고, 어차피 실적이 못 나올 거는 일단은 외국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제 6천억 이상의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거고, 물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진입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번 주 화요일, 월요일부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 로드맵상 이제 AMD의 MI400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엔비디아의 그 GB200과 같은 성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에 일단은 그 초도 물량 자체가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근데 이걸 완판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들을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그거죠. AMD의 물량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충분히 좀 내포되어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는 12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9월 인증, 그러면 HBM4 같은 경우는 내년을 위해서 일단은 포석을 깔아놓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영환 부문장이 이번에 5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실리콘밸리를 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HBM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파운드리까지 계약권을 따내게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틀 전에 인텔이 한 4, 5% 빠진 이유가 실제로 1.8나노 관련해서 좀 그런 철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과연 이 TSMC와의 추후에 뭐 1.4나노에 대한 경쟁들, 뭐 여기에 대해서 고객사 선점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외국인들이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만약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쇼크가 아니라 리스크 해소, 리스크 소멸로 아마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봤을 때 5천억 중반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HBM과 관련한 코멘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담았다라는 데 조금 더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잠시 뒤 섹터 점검 시간에 반도체에 대한 세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나온 기사, 새벽에 따끈따끈한 뉴스들 하나씩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드디어 진통 끝에 하원을 넘겼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의회 전체적으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죠. 뭐 세액 공제가 될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뭐 희, 비가 좀 엇갈리는 쪽들이 있어서 저희 나눠서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태양광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타격이 좀 불가피한 쪽은 전방 산업이죠. 현대차의 매출에도 직격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그 안에서 배터리 부품은 그래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에 제한을 건다라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 좀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끝으로 반도체 쪽은 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렸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아요. 먼저 우리 이화진 과장님, 네. 이 타격이 가장 크다라고 꼽히고 있는 친환경 쪽 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힌트 좀 주시죠. 어제 아마 넥스트레이드, 그러니까 어제 표결 통과된 게 아마 5시인가 6시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게 실제로 태양광 쪽에 이제 흐름이 나왔었고, 오히려 2차 전지는 크게 좀 반응이 안 나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노출이 되어 왔죠. 저기 이제 그런 사회공제에 대한 폐지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어 왔었고, 아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의 그런 재생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정책들, 실제로 물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 쪽의 비중 자체가 20% 이상 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이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미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제가 봤던 2차 전지보다는 일단 신재생 태양광 쪽으로 좀 타격이 좀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가 봤던 태양광은 생각보다 조금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어제 하울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감사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실제로 트럼프 공약의 그 80%가 담긴 감사안법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금 시장에 완전히 양분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하나솔루션 흐름도 좋았고 국내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친환경 쪽으로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변동성을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예.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괜찮습니까, 친환경은? 결국에는 만약에 북미 쪽 비중이 작으면 상관없죠. 근데 북미 쪽 비중으로 어떻게 타겟을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렇죠. 하나솔루션은 조지아 공장도 아마 조만간 이제 준공을 좀 앞두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향후에 우리가 옛날에 2차 전지처럼 그런 이제 가동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인을 두고 증설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 쪽이죠. 전방 산업과 또 후방인 배터리 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현대차는 말씀 누누이 잘 해주셨는데 배터리 부품은 좀 의아한 대목이 있었어요. 중국산 부품은 사용 제한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은 텄다. 이거 뭐 호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재로 해석을 하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배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판매가 돼야 이게 또 매출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원래 2033년까지 차를 전기차나 친환경 차를 팔면은 $7,500를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2033년에서 무려 7년이나 줄어든 올해 9월 30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 매출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6월 달까지 상반기 때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상장 이래 최고의 매출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10%나. 그렇죠. 네. 10% 넘게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 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나 가전 같은 비싼 제품들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을 때 많이 팔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미국 증시가 화랑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중상층 이상의 분들이 계속
가전이나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다른 거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지금도 어제도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살아 있다면 아직까지는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 기한을 한 9월 30일이나 금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된다면 자동차 판매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가에서는 현대차나 자동차 종목들이 좀 반등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많은 쪽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반등 나오는 거 보시는 것보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업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여러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모처럼 완성차랑 부품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악재하는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 배터리 쪽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달렸다고 한들 전방 수요 자체가 부진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모쪼록 하이브리드로 수익을 잘 방어해 주길 저희가 같이 기도할 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우리나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또 더 센 상법이 아직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사주 소각, 원칙적 소각을 담은 추가 입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제 이것만으로 이제 시장에 크게 반응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나 조금 더 자극이 되면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뭐 지주사랑이 쪽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상법 개정안들이 결국에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야당 쪽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좀 리더십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논의들을 다 한 번에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무화나 좀 간사위원회에 대한 선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둘씩 제가 볼 때는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외국인이 계속 꾸준하게 우리나라 이제 지수에 계속 들어오는 이유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얘기한 거는 뭐 반쪽짜리 상법 개정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한 발짝 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오늘 아마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이미 야간 선물에도 우리나라 지수 0.7%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결혼 이와 관련된 세론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한국 지수와 관련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기대 부분이 더 크다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대주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 주주들, 전체 주주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자사주와 관련된 주주하는 관련 이슈들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지주사 관련해서도 아마 여러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은 때로는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회사들이 PBR이 뭐 1배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아닌 기업들은 물론 자진 상폐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되는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섹터 열어주시죠.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예. 어제 시장 보면서 조방원의 약세도 그렇지만 전력의 낙폭이 꽤나 과해서 좀 걱정이 되는 반면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는 조금 다른 이슈로 튀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다시 좀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원에서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제 바이오 의견을 주셨었는데 CDMO 쪽으로 조금 더 좁혀서 보는 게 좋을까요? CDMO 쪽 상당히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올 초에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하려다가 반대돼서 통과를 못했는데 6월 초부터 여기에 대한 개정 다시 이제 드라이브 이슈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통과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의료 기업들, 생명공학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팔고 있는 많은 이제 이 그 약들이 조제하거나 이제 들어갈 처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거 하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보들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CDMO 기업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죠. 우시가 전 세계 매출의 마켓 쉐어를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서 이게 발효가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CDMO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많이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100만 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다면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ST팜 같은 경우는 의료 원료 API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ST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니까 ST팜은 오히려 주가가 먼저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중소형주 CDMO에서는 꼭 보셔야 될 게 이제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중소형 CDMO 중에는 완전 탑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CDMO 관련해 가지고 위축이 된다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활동을 못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마켓 쉐어를 충분히 점령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꼭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넥스가 요즘 CDMO 안에선 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삼반은 늘 실적이 또 기대주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였죠. 반도체는 앞서서 BBB 법안 통과에 대한 연장선에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랑 현대차, 친환경 쪽에는 악재가 아닐 수 없음이 분명한데 반도체는 세액 공제율이 늘어났어요. 25%에 35%로. 물론 보조금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겹호재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죠. 원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왜 뭐 보조금을 주냐, 세액 공제까지 왜 해주냐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제 공화당에서도 워낙 이제 강경한 이제 입장을 나오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거의 처음으로 거의 한 발짝 물러선 이제 이런 그 세액 공제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테일러 공장 쪽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번 실적에서도 이조 적자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의 반도체 움직임은 물론 그런 세액 공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죠.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일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비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AI치 수요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서 AMD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 결국에는 이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HBM의 수요는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HBM에 대한 성장 속도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은 그런 우려도 있었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중국의 이제 CXMT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디램 시장에 점유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 삼성전자는 사실 뭐 HBM도 마찬가지고 레거시 쪽에 대한 그런 샌드위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CXMT도 DDR4에 이제 생산 중단을 하게 되면서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오게 되다 보니 그런 흐름이 좀 하반기 쪽으로 그런 겹 호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 이제는 숫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반도체는 아까 뭐 반바지 얘기하셨지만은 결국 그 중에 하나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도체 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로 매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 대장도 바뀌지만 소부장 아래 밸류체인도 삼성전자향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까? 지금 이오테크니스가 완전 그렇게 보여줬죠. 분명 13만 원에서 움직이는데 18만 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디램 쪽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게 이오테크니스고 물론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스테스 다이싱 장비와 같은 이제 그 커팅 장비가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원래 SK 하이닉스가 작년 말
말까지 얘기했을 때는 올해까지 완판됐고 내년까지 완판까지 그죠.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초도 물량 자체를 조금 여분을 남겨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은 좋아지죠. 근데 비용 단에서 HBM 가격을 낮추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HBM4 가격도 너무 3E보다 거의 한 20, 30% 정도 가격이 더 비싸게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쇼티지입니다. 그 쇼티지 사항을 줄이고 싶은 게 제발 삼성전자 들어와. 그런데 AMD가 치고 올라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MD한테 그 물량들을 최소한 주게 하고 우리가 더 비싸게 가져올 생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생각보다 SK 하이닉스가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살짝 꺾일 수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누가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속 게임의 현장 한번 중심을 잘 잡아 보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섹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철강인데요. 철강은 사실 반도체, 바이오, 뭐 2차 전지, 조선도 아니고 조금 뜬금없이 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개별 호재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이 진짜 큰가 봐요. 여기서 그렇죠.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기대가 되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예. 그 돈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업종이 이제 좀 약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업종들도 별로 이제 탄력적이지 않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뭐 70조 원 넘는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증시로. 그 뜻은 국내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뭐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처럼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특히나 이제 중국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감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켓쉐어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 업체가 중국이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서 전 세계 마켓쉐어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 그 철강 제품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이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는 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입니다. 특히나 중국산 철강 제품들이 당연히 이제 재고를 줄이거나 또는 감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마켓쉐어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고요. 특히나 원픽이었던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 어제 보시는 것처럼 16%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기업이 왜 그랬을까요? 2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원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 베트남이 관세 협정을 무려 46%에서 20%로 다운시켰죠. 그러니까 철강 관세도 굉장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요. 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산 철강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회사들,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 같은 그룹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결국에 중국의 감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생기고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철강에는 분명한 호재가 맞는데 이게 조선이나 이쪽에는 또 후판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원가 부담의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20년도 때에 만약에 이렇게 후반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면 문제가 되죠. 예. 근데 2020년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MR 탱크나 또는 이제 LPG 선박을 만드는 그런 쪽에서는 2020년 말 대비 무려 현재 가격이 50% 조선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가 올라간 것보다 철강주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네. 조선주들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2020년들이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신조선가가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도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선업종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보다 파이를 더 크게 보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그리고 피를 퓨로 뭔가 그렇죠. 타게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는 2차 전지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BBB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으면 2차 전지 괜찮을 거다. 근데 새벽에 지금 분위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차 전지 또 생각을 또 바꿔야겠습니까?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동안 2차 전지 매도 중립했다가 물론 지금 당장의 스트롱 바이는 아닙니다. 스트롱 바이는 아닌데 근데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세액공제 관련 이슈들 물론 사실 이거는 물론 시장에서도 아까 태양광도 얘기했지만은 시장에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노출된 이슈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게 비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가 되면은 실제로 북미 쪽 침투율 2030년 기준으로 원래 28%였습니다. 침투율이. 근데 이게 법안이 되게 되면서 20%까지 굉장히 크게 낮춰지겠죠. 그러면 업황 회복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여러 채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탄산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이제 2, 3년 전에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가 상승도 있었고 그때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최저 5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6만 3천 원까지 쫙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공급 강화 이슈가 있었죠. 물론 지금 중국 전기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느 정도 위태위태한 좀 상황이긴 합니다. 뭐 BYD나 아니면 체리 자동차나 이 회사들이 이게 한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그 하청업체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게 한 250일 뒤에 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아니 너네 60일 안에 줘. 왜냐면은 지금 스타트업이나 하청업체들이 하나둘씩 지금 파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BYD가 최근에 야근 업무나 이런 공급 강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번에 인도량이 나왔던 게 원래 39만 대 정도의 그게 컨센이었는데 36만 대까지 시장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5천만 대 정도 하회를 했는데 시장은 굉장히 놀랐죠. 결국에는 중국에서 전기차 모양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BYD가 어음이 한 70조 정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BYD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북미 쪽에 우리가 이제 점유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관세 영향도 있을 거고 그것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노출됐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서 생각보다 안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도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빈집일 수도 있고 여기서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오늘 세액 공제로 타격을 받으면 담아 볼 만한 기회네요. 만약에 세게 안 빠지면 어제 오는 거를 하나도 예. 반납 안 한다면 그 시장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5, 6% 오른 거 1, 2% 정도 빠지면 괜찮다. 예, 여전히 플러스만 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기준 좀 확실하게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한 수는 어디에 두면 되겠습니까? S&T 모티브에 두면 될까요? 네, 센티모티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또 방산주 중에 하나죠. 네. K2나 소총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반도체 쪽에도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게 웨이퍼인데 웨이퍼 공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시각을 하나 증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도 자동차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히 친환경 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그런 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S&T 모티브이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좋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반도체, 친환경, 사업 역량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 예. 이에 맞서는 더즌. 네. 더즌은 어떤 기업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또 LG 신에서 가져오면 박지현 앵커님이 또 가져왔냐 그럴까 봐서 또 새로운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좋습니다. 네. 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이 약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은 도입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제 더즈는 카카오페이가 지금 한 8% 정도 거의 아마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폰뱅킹을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뭐 결제나 뭐 송금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더즈는 카카오페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고 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게임즈나 지금 매일마다 뭐 신한카드나 대부분의 지금 하나둘씩 스테이블 코인 특허 출원을 계속 하고 있죠. 결국 이 시장이
시장이 커지는 걸 감안했을 때 펀빙킹 이제 기업으로서의 이제 더즌의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7월 중순쯤에 베세트 재무장관도 하원 쪽에 심의 통과를 여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일입니다. 대략 한 1, 2주 뒤에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반등 나올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즌도 중소형 기업 중에서는 좀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안에서 LG CNS도 좋지만 더즌도 좋다. 우리 조선의 매니저와 또 이화진 과장님 매일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갖고 오기 위해 너무 고생 많으시죠. 늘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